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검수완박이 굉장히 뜨거운 가장 중요한 이 폭발적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검사들의 집단 반란이 시작됩니다. 지난 12일 날, 그러니까 불과 이틀 전이죠. 대전지검 검사들이 이 전국 평검사회의를 열자 이러한 제안을 검찰 내부 e-프로스에 올렸어요. 불과 이틀 만에 의견이 집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9일 날 오전 10시에 대검 별관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검수완박, 그동안에 검사장 회의, 그 다음에 고검장 회의, 이런, 그리고 또 각 지검 또 지청 단위로 산발적으로 반대 투쟁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 회의에서는요, 검찰청의 전국 각 검찰청의 수석검사, 이런 평검사 대표들이 참여해서 이 검수완박이 갖고 올 경우에, 검수완박이 이루어질 경우에 여러 가지 현실적 부작용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날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한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거기에 회의의 취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당시 회의 취지는요, 전국의 평검사들이 모여서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그리고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에 겪게 될 부작용, 그리고 사건 함정의 위험성, 그 다음에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이런 것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고요. 오늘 불과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검찰의 집단 반란은요, 그야말로 이제 현실화 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전국 평검사들 회의까지 열었는데 과연 민주당이 끝까지 이거를 밀어붙일지 아니면은 중간에 방향을 선회할지, 이게 이제 관심사항인데요. 현재 민주당이 이런 걸 뭐 예상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검찰의 반란이 시작이 되면 이게 최악의 경우 어디까지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한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대수준을 치기 위해서요, 만장일치라고 하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악법을 놓고 만장일치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 민주당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전국 평검사 회의 연다고 해서요, 떨거나 뒤로 백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평검사 회의,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던 2003년도에 말이죠, 처음 한번 열렸어요. 그 이후로 6번이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평검사 회의를 연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요,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큰 현안이 있을 때 전국 검사들이 행동 통일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는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축소를 놓고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법조계에서는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는 이건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우려됐기 때문에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지 않았지만은 이번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전국 각 검찰청의 평검사 대표들이 한 곳에 모이는 이번 이 회의, 사실상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인데요,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게 흘러갈 것 같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검찰의 최후의 카드, 뭐 여러 번 나오는데요, 최후의 카드 나오는데, 지금까지 최후의 카드는 뭐였냐면 김호수 총장이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하도록 요청한다, 이게 최후의 카드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요청을 했는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딱 맞는 시기에 미리 이러한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느냐,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기되고 있는 최후의 카드는 뭐냐, 이제 우현소송을 건다는 겁니다. 자, 이 우현소송, 이게 뭐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현소송, 더군다나요, 지금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의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진보파 판사들이요, 9명 중에 총 6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 가처분 신청 낸다 하더라도 이 현재 재판소에서 이 검찰의 일종의 반란 신청인데 이거를 받아주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받아줄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냐하면 이 법 취지가 뭡니까? 이재명하고 그 다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방탄조끼 입히는 게 이 법의 취지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찰에서 우연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받아줄 것이냐, 저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후의 카드,
김호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육 카드는 결국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근데 마침 말이죠. 지금 오늘 이거는 헤럴드 경제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말하자면 회의를 잘 진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이 검수완박 강행 처리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마침 지금 현재 25일, 내일부터 22일까지 임시회의를 열어서 이 법을 강행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에 이제 올려서 방망이 3번 딱 쳐가지고 통과시킬 입법 완료하려고 하는데, 박병석 의장이 말이죠. 이달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순방을 한다고 합니다. 즉 의원 외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청 외교라고 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거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이러한 해외 출장 일정을 뭐라고 그럴까요? 뒤로 미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강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게 이제 필리버스터, 지금 우리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하려면은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법을 22일부터 5월 말하자면 22일부터 15일부터 22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살라미 전술, 즉 회기를 쪼개 가지고 이거를 강행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시일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김상희 국회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국회의장실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다. 일반적 통상적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권 넘길 가능성은 없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왜냐하면은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도망가듯이 간다. 그러면 이 박병석 의장이 민주당인데 견뎌낼 수 있겠어요? 못 견디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이 말하자면 만장일치로 통과된 민주의총 결과를 그대로 예외 없이 처리해 주겠다. 이러한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별 차질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쪼개기, 즉 살라미 전술을 통해서 회기를 쪼개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패스트 트랙 때 이 민주당 정당 여권 172석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 국회의장 방맹이 안 잡는다고 해서 뒤로 물러설 사람들입니까? 별의별 수단을 다 강구하겠죠. 그래서 박병석 의장의 해외 출장 관계없이 무조건 밀어붙인다. 그래서요, 이제 강대강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이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수사지휘권 발동, 이거를 이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박탈하기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되어 있고, 지금 검찰에서도 그런 식으로 인수위에 보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제 이 한동훈 검사장이 말이죠, 이 박범계하고 추미애 장관 이름을 명시하면서 수사지휘권 남용, 이거 우리가 해악을 다 실감하지 않았느냐, 나는 수사지휘권 일체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이 어제 바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악이라는 말,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요, 정권이 바뀌어 다른 사람이 장관이 되더라도 법무부 공직자들은 장관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공직자이고 그것이 행정의 연속성이 있다. 그런 측면을 갖다가 법률가로서 유념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더군다나 힘을 가지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반박했습니다. 바로. 예. 자, 그러니까요, 이러한 박범계 장관, 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전면 부정하지 말아라, 이러한 박범계 장관의 말에 대해서요, 오늘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맞받아쳤어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를 전면 부인한 적이 없다. 이러한 입장을 오늘 양천에 있는 한 남부지검 검사 극단적 선택을 해서 그 장례식장을 찾은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더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도 이게 조직 문화 때문에 이런 극단적 선택이 이루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이 박범계 장관의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한동훈 검사자도요, 이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어느 조직이든 조직 문화나 압박이 있을 수 있고 검찰 조직 역시 마찬가지다. 조직 문화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청문회 전까지 준비해 책임감 있는 답을 내놓겠다. 그리고 여기 사망 경위에 관해서는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취임하게 되면 제대로 살펴보겠다라고 얘기해서요, 이번 이 사인이 결국은 검찰의 조직 문화와 관련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이 검찰대 민주당 그리고 전현직 장관, 현직 장관과 장관 내정자 간의 대대적인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조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 아들이 말이죠. 아들과 딸이 이 경북대학에 본인 아버지가 이 병원장으로 있을 때 두 자녀가 학사 편입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겨레 보도인데요. 그러면서 이 학사 편입 여기에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해서 적용했던 모든 잣대를 갖다가 들이대서 이 아들, 딸 비리 의혹을 캐내라. 이러한 입장문을 어제 냈어요. 어제 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윤석열 당선자의 절친 정호영 복지장관 후보 딸 아들의 생활기록부 인턴 증명서에 대하여 검찰, 언론, 경북대는 철두철미한 수사, 조사, 취재를 할 것인가, 이러한 반문형 비판문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이 정호영이 말하자면 청문을 하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리고 그 결과 본인과 같이 그야말로 이 가족 전체가 다 망하는데 그런 결과를 내놔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이 고려대 의대 출신 현직 의사 2명이 지난 12일 날은요, 고교 재학 당시에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 동료 교수의 논문에 이름을 올렸고 이를 입시 자료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기사를 공유하면서 서울대 교수 아버지의 아빠 찬스로 고려대에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조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려대와 검찰 그리고 교육부에 묻는다. 제 딸의 경우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제출된 것은 그 활동 내용이 요약된 생활기록부 뿐인데 이를 이유로 해서 입학 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지 않았느냐. 즉각 이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 수사에 착수해야 하지 않냐.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리고 지난 8일에도요.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검증해 달라. 그리고요. 조국 가족에 대한 윤석열 잣대를 윤석열 가족과 윤정부 인사에게 적용하라. 윤석열 검찰이 내건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방식과 행태는 윤 자신과 가족, 윤정부 인사에 적용돼야 한다. 이런 글들을 매일같이 잇따라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조국 장관이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지금 언론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언론에서 샅샅이 파헤치죠. 그래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할 일은 고개 숙여서 국민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요. SN 활동을 중단하는 길밖에 없는데 여전히 반항하는 모습, 엄정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과연 전직 법무장관으로서의 행태로 맞는 것이냐? 이해가 저는 안 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관련 뉴스인데요. 이재명 이 후보의 이 공개적인 이 공개 활동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선 패배 이후 지금 현재 잠복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의 공개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헤어 디자이너가 이재명 관련 이 SNS를 올렸어요. 3월 10일 이후 한 달 만에 뵙는 후보님이다. 이러면서요. 4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 아주 말쑥한 정장 차림에 짙은 색 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어컷과 컬러가 필요하시다는 부름에 반가운 마음으로 한 걸음에 경주에서 서울 왔다. 시설하는 동안 끊임없이 고마웠다는 인사와 신세 많이 졌다는 말씀에 또 한 번 마음이 찡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스타그램에 이용 것이 인스타그램에 이 헤어 디자이너가 글을 올리니까 하루 만에 좋아요를 누른 이용자가 100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 한 달여 만에 머리를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한 것, 결국 정치활동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요,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대로 6월 1일 지방선거 지원활동을 한다거나 8월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이번 보궐선거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 이 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다 하나하나씩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대로 장단점을 검토해서 갈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당 대표도 대표지만 현역 배지를 달고 당 대표를 해야 실질적인 의정 활동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김은혜 의원이 후보로 확정이 되면 분당 갑입, 그리고 분당을 김병욱 현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차출이 되면, 전략 공천되면 분당을, 이 두 군데가 다 비어요. 자, 그리고 지금 계양 이 송영길 대표의 지역구는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이 저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결국은 분당 갑을 지역에 보궐선거까지 나와서 당선이 되고 나면 6월 1일 날 바로 당선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8월에 그 수순을 해서 당대표로 가는 이 시나리오로 갈 것이다. 바로 이 시나리오를 안전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카드를 굉장히 무리하게, 그래서 이재명의 방탄조끼, 방탄막을 확실하게 채우는 작전으로 저는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조국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책을 두어 권 써서도 유명해졌는데요, 드디어 이제 조국과 관련된 영화가 나옵니다. 영화 제목이요,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예요. 이걸 참 이 정도 되면, 이거 정말 뭐라고 이거를 참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요, 아주 유명한 이 이승준 감독이 이 영화 연출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승준 감독 얘기는요, 이 영화는 조국 사태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언론과 검찰 권력들이 더 쉬운 프레임, 그리고 지워버린 질문과 방향에 대한 이야기다. 이 영화는 이것을 위해서요,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를 복귀하고자 한다. 그래서 2019년 8월 9일부터 장관직을 사퇴한, 장관이 지명된 날이 2019년 8월 9일이에요. 사퇴한 날이 10월 14일. 67일 동안 벌어진 일들을 전부 다 다루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조국 전 장관과 주변 사람들 혹은 그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힘겹게 꺼내는 기억들을 담고 있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기억의 퍼즐을 통해서 조국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2019년 8월 9일부터 사퇴한 10월 14일까지 67일 동안 벌어진 일을 다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배급사 N9 필름인데요, 이 N9 필름은 이 그대가 조국에 대해서요, 법무장관의 지명에서 취임, 사퇴에 이르는 67일간의 검찰 공소장과 뉴스 기사, 극우와 진보 유튜버들의 영상에 각인되어 있는 조국을 소환하는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과연 여론의 방향, 이게 뭐 여론의 방향이 중요하겠습니까? 신문 강성 인사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조국이 책자를 낼 때마다 베스트셀러 넘버 원에 이르는 적이 주로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이 영화도 대단한 인기를 얻지 않을까. 왜냐면 신문 강성들만 가더라도요, 꽉꽉 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이 김건희 여사의 팬들이 하지만 악플러들을 경찰에 대거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사랑 대표 이승환 씨가 이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2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악플러들을 서울 마포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명 이내로 하고, 앞으로도요, 이 고발 대상을 추려서 총 30여 명을 마포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가 무소인과 깊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요, 오늘 지난 2월 달에 이미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악플러들은요, 누가 됐든지 간에 이제는 이 악플로 뭐라 그럴까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오늘 뉴스들이 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꼭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